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은 약해지지만 그 개인차는 천차만별이다. 면역력을 자기도 모르게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에게 없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책인 이제 면역력, 인생의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해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도 떨어지느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나이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노화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들으면 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만물은 유전합니다. 당연히 몸속 면역력 또한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면역력은 30세를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에 신경 쓰고 면역력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지만 그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앞에 왜 면역력이라고 부르느냐 그 챕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자 중에서는 면역계, 면역 시스템이란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면역력이란 표현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우리 체내 면역계가 무척이나 다종다기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뭉뚱그려 면역력이라고 칭하며 여러 면역과 그 기능을 혼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면역계, 면역 시스템이란 말보다는 면역력이라는 말을 좀 더 애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면역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면역의 힘이라는 거죠. 즉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 그리고 우리 몸을 해치는 여러 가지 암세포나 우리 몸의 돌연변이 세포에 대해서 대항하는 면역 시스템이 사람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면역 기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면역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은 분명히 나이에 따라서 노화가 되면서 떨어지지만 그 개인차는 천차만별이고 사람들마다 그 차이는 매우 다종다기하다. 그리고 제가 관찰한 바로는 면역을 낭비하는 인생의 시기가 있고 그때 면역력을 많이 낭비한 사람들은 인생 지나가면서부터 면역력 파산, 면역력 가난의 굴레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 중에 하나가 이 표입니다. 근육의 힘에 관계된 건데요. 면역도 똑같은 양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초기의 시기에는 우리 신체 능력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면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천적인 어떤 노력이죠. 생활 습관이나 또한 건강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실천을 했는지에 따라서 애덜트 라이프, 성년기 때부터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올드 라이프, 즉 중년 이후에 노년기에는 그 격차가 매우 벌어지면서 근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력이 떨어진 사람, 즉 40대 같은 70대가 있는가 하면 70대와 같은 40대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 왼쪽에 있는 난에 면역력을 넣어도 똑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축복을 주고 있고 면역력이 충분한 지금의 시기에 우리가 면역력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면역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오히려 우리 몸을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외부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면역력을 지금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면역력을 낭비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 자기도 모르게 면역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면역 가난, 면역 파산에 직면하게 되겠죠. 자, 면역력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 자기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본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세가 구부정하고 목이 아픕니다. 근육에 염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와 갑옷 같은 존재이고 근육이 적당한 운동과 만났을 때는 마요카인이라는 항염증 단백질까지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을 제거하는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특성상 작업 자세라든지 일하는 자세 그리고 평소에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한 자세로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부러진 자세, 앞으로 말린 자세가 굉장히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염증을 많이 하는 자세이고 그것만으로도 근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감소증이 우리 초고령화 시대 가장 중요한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시점,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이 재생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잠을 자기 전에 뭐 가식을 했다든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 잠을 잔다든지, 그리고 잠을 자는 공간에 어떤 습도나 온도가 맞지 않다든지, 불빛이 계속 새어놓는다든지, 스마트폰의 불빛이 옆에서 계속 들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소음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 잠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다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낮에 호흡 훈련을 하시라고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그리고 면역력을 낭비하는 사람들, 자기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피부에 발진이나 보록지가 자주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제2의 장이라고 하는 피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바로 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장에 있는 염증 물질이 장누수정훈이나 C5, 소장세균 가다증식증에 의해서 장점막을 뚫고 우리 몸으로 퍼지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피부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발진이나 뻘럭지가 자주 생긴다. 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 장 건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곤증이 부쩍 심해졌다. 자, 식사한 후에 저혈당 상태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저혈당, 고혈당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됩니다. 인슐린 적절히 있을 때는 에너지 호르몬이지만 인슐린이 굉장히 낭비되면 인슐린은 그 자체로 굉장한 염증화된 호르몬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곤증이 최근에 심해진 것도 우리가 면역력을 낭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염증 물질, 독소들을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간이고, 간에 가장 풍부한 항산화 효소가 바로 글루타치온인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고 글루타치온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특히 그 증상이 봄철이 더 심해집니다. 봄철에는 자외선에 노출이 심해지고, 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작용하는 게 글루타치온이죠. 글루타치온이 멜라닌 색소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이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글루타치온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두운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서 낯빛이 부쩍 어두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가 구부정하고 목이 아프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피부에 발진이나 뻘럭지가 자주 생긴다. 식곤증이 심하다. 낯빛이 어두워지며 봄철에 더 심해진다. 바로 면역력을 낭비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특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씩 명심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펴십시오. 구부린 것을 펴주십시오. 1시간에 한 번씩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 7가 소등을 기억해 주십시오. 7시간을 자고 밤에 잠을 잘 때는 모든 불빛을 소등을 해 주십시오. 스마트폰도 끄고 스마트폰을 파우치나 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장, 물과 발효를 기억해 주십시오. 물 8잔을 먹어서 장의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소화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잘 된 음식이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소장과 대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유익균을 잘 살려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인슐린, 거꾸로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거꾸로 식사법. 자, 거꾸로 먹게 되면 채소를 많이 먹게 되죠. 단백질을 먹게 되죠. 탄수화물을 줄이게 됩니다. 채소, 식이섬유, 바로 장의 먹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거죠. 자, 단백질, 근육의 재료가 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인슐린이 살아나겠죠.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치온, 휴를 기억해 주십시오. 간은 휴식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이 휴식하면 간도 휴식하게 되죠. 시간 날 때마다 빈둥빈둥 거리면서 조금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각중지 훈련해서 머릿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면역력을 지금 우리가 아껴줘야 됩니다. 면역력 낭비하면 우리가 면역력 파산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직면하게 됩니다. 면역력은 비오는 생활에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면역력을 잘 관리해서 면역력 부자가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